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징역을 살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고 직전에 공탁을 하더니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습공탁이라고 해서 그동안 문제되고 있었던 부분을 보완한 그런 입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였을 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감경 사유로 양형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해서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서 공탁이란 무엇이고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말씀드리면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유죄 다툼이 치열한 경우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양형 싸움이라는 부분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형량은 판사가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법에 의해서 정상 참작도 가능하기 때문에 비슷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그 양형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범이라고 쳤을 때 법에 따르면 징역 10년도 나올 수 있고 어떤 때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때에는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피고인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벌금을 받고 끝내는 것과 집행유예를 받는 것 그리고 실제로 구속돼서 실형을 사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겠죠. 물론 이 양형규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범위가 추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양형 조건을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따라서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형사재판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판사의 재량에만 맡겨둘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양형위원회라는 곳에서는 감경요소, 가중요소 등의 양형 기준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대부분의 범죄에서 감경요소로 들어가 있는 것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 상당한 피해회복과 같은 요소입니다. 처벌불원이라고 하면 합의를 말하는 거죠. 합의가 됐다는 것은 피해자가 나름 원하는 수준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선처해줄 요소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선처 요소로 봐주지 않으면 범죄자들 입장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상당한 피해회복, 실질적 피해회복 이렇게 써놓고 괄호 안에 공탁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것 보이시죠? 공탁이란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일정한 금원을 맡겨두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1억 원을 사기당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1억 원 전액을 주지 않으면 합의를 할 수 없다라는 상황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피고인이 합의를 받기 위해서는 1억 원을 사실은 모두 지급해야 하는데 1억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더라도 공탁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질적 피해회복이라는 것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억 원 중 적어도 7천만 원 정도는 공탁을 해야겠지만요. 그래도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징역을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 7천만 원만 공탁해서 집행유예를 받는데 성공한다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형이 나오게 된 것이고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매우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기존 공탁제도 같은 경우에 피고인이 공탁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표명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징역을 살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고 직전에 공탁을 하더니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공탁이 있었던 경우에는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합리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생각해볼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의 과한 합의금이 있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죄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액이 명확하기 때문에 문제가 적습니다. 그런데 성범죄 같이 돈과 상관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사실 합의금이라는 것이 피해자가 부르는 것이 값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00원 지하철에서 여성과 신체 접촉이 있게 됐는데 강제추행으로 기소가 된 상황을 생각해보면 5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2천만 원, 3천만 원 이상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중간간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2억 원 이런 식으로 도저히 피고인이 마련할 수 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피고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합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더라도 도저히 합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반성하는 마음으로 나름대로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금액을 공탁하게 되는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서 이런 공탁에 대해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결국은 피고인이 나름 합리적인 금액을 공탁하고도 양형에 반영되지 않을 그럴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볼 부분은 재판 지연 문제입니다. 안 그래도 요새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한데요. 형사재판 특성상 공소사실 인부, 증거 인부, 증인신문 등을 거친 뒤에 피해자에 대한 합의나 공탁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공탁을 일부러 기습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공탁을 하는 시점은 어쩔 수 없이 선고를 앞둔 시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공탁을 했을 때 반드시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게 된다면 피해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판 절차가 다시 재개되거나 적어도 선고 기일이 연기되는 그런 일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선고가 지연되게 되고 예를 들어 구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속기간이 도과되게 되면 보석 등으로 석방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 의견을 듣고자 했던 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구속되어 있던 피고인이 구속 상태가 풀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의견 청취 방법이나 절차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아직 대법원에서 구체적인 규칙을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세부사항을 규율할지는 추후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기습공탁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가 주도해서 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